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오늘 시사 바리스타에서는 어, 이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아, 문제적 평론가 진중권 씨 이야기입니다. 진중권 씨 이야기는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분이 막말을 할 때마다 그 막말에 이제 그 팩트들을 좀 찾아가지고 오류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런 거 좀 분석해 드렸죠. 자주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 진중권에 대해서는 조금 그 사회학적으로 좀 분석해야 될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콘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예전에 제가 작년에 한 12월 달쯤에 소란 저널리즘이란 게 퍼지고 있다 이러면서 진중권 현상을 분석해드린 적이 있어요. 가볍게. 뭔 소리냐? 이게 언론의 선정적인 어떤 그 보도들 계속 추구하는 그런 이해관계와 진중권의 이제 계속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자신의 처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서로 공생관계에 놓여서 자꾸 이렇게 진중권의 발언이 계속 중계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거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좀 소란 저널리즘이라고 제가 말을 좀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권이 별다른 깊이 없는 이야기들을 페북에 막 써요. 그럼 그걸 그대로 뭐 팩트 검증도 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어디 전문가인지 정치 전문가인지 언론 전문가인지 뭐 어떤 이런 거 확인도 없이 그냥 막 뭐 말만 하면 다 써. 그리고 대중들은 일단 재밌으니까 보고 그러면서 이 인터넷 언론들 계속 뭔가 그 페이지뷰 올리고 진중권은 자신의 대중의 관심을 계속 끌어가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누구가 소란만 막 일으키면 그걸 갖고 인터넷 장사해 먹고 이런 것들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소란 저널리즘 같은 게 퍼지고 있다. 이 진중권 현상이 아주 위험하다. 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렸던 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낄끼 빠빠하지 못하고 온갖 군데 자기가 이 사람이 그 무슨 독일 문화 뭐 미학 뭐 이런 쪽의 전문가잖아요. 그거 정도의 기반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자기가 무슨 검찰 개혁의 한 10년 전문가야? 지금 뭐 온갖 군데 다 끼어 들어갖고 얘기하잖아요. 낄끼 빠빠 못하고 한마디 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진중권. 이 과거에는 참 명석하다고 느꼈는데 명석한 건 맞아요. 명석하다고 해서 제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예, 원래 막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다만 그자들이 지혜로운 인간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하고 약삭 빠른 인간 진중권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연히 이 방송 좀 듣는 분들 대다수가 하시는 말씀이 진중권 무시해 주는 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허재영 기자. 무시가 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뭐 그 말씀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이자를 무시해 준다고 해서 영향력이 결코 줄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저들은 무시하지 않거든요. 계속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진중권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예. 절대 우리 지식인 사회가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사회가 이자를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와 관련해서 문화 비평지 황해 문화에 이번에 재미있는 글이 실렸어요. 이번 가로에 문화 연구가 김내훈 씨가 있는데 이분이 주목경제 시대의 프로보커터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어요. 이분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문화학 석사를 받은 분인데 그래요. 1992년생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뭐 이런 나이인 것 같은데 그죠?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글을 썼어요. 예. 이 진중권을 서구 사회에 지금 온갖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보커터로 분석해
해야 된다. 주목 경제 시대에 활약을 많이 하는데 프로보커터가 이자들을 방심했다가 결국 미국 사회가 이 어그로꾼들에게 막 휘둘려가지고 이 프로보커터가 선동가란 뜻인데 요즘 이제 좀 용어로 어그로꾼이라고 분석하는 게 해석하는 게 제일 아마 맞을 거예요. 이 프로보커터, 이 어그로꾼이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배출하는 사회 기현상까지 낳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진중권이라는 사람을 진중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프로보커터들이 막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여론이 혼탁해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트럼프 같은 이상한 대통령이 튀어나올 수 있다. 요런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학문적 분석 글이 실렸거든요. 굉장히 읽을만해요. 이런 분석 처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예. 저의 이 소란 저널리즘이라는 그 맥락과 비슷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허재현 기자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여러 가지 지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논평도 하고 취재도 하고 가끔 시위도 하고 열일한다, 그죠? 감사합니다. 자, 제가 그 김내훈 연구가랑 이메일도 좀 교환하고 하면서 이 부분 제가 열심히 좀 알려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괜찮은 평론가인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따로 만나보고 싶은데. 아무튼 이 주목경제 시대의 프로보커터라는 이 황해문화에 실린 글 한번 좀 요약해 드릴게요. 먼저 이 연구가가 진중권 대체 왜 그럴까? 그 기원을 이분이 살펴봤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 등장 때부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불안한 느낌. 이 사람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 저도 이거 사실 기억이 안 났는데 이거 보고 알았네요. 2000년대 초반에 안티조선 운동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잖아요. 이러면서 동시에 여러 이제 평론가들이 등장하는데 그때 진중권이 대중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글이 이문열과 젖소 부인의 관계라는 글입니다. 황당하죠. 근데 이게 왜 이 글이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이문열 소설가가 그때 이제 그 총선 낙선연대 운동 2000년대 초반에 활발하게 벌어졌잖아요. 그때 굉장히 화제였죠. 이거를 이제 그 이문열 소설가가 이거 홍위병에 빗대면서 이런 운동 잘못됐다. 이런 시민운동 막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근거 없이 이문열이 막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 총선 시민연대 뒤에 배경이 누구냐. 근거도 없이 막 비난하고 그랬어요. 음모론 같이 막 퍼뜨리면서. 그래가지고 진중권이 등장해갖고 그러면 이문열이랑 젖소 부인의 관계는 뭐냐. 황당하게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나도 역시 근거가 없다. 근데 이제 누구야 이문열의 논리대로라면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아무 말이나 쓸 거면 나도 이런 얘기할 수 있다. 이문열과 젖소 부인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하면서 총선시민연대 그 시민운동을 홍위병처럼 비난하는
어떤 그 이문열에 반박하는 글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열광을 일으켰어요. 조선일보 게시판에 이제 직접 진중권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막 글도 막 직접 쓰고 하면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때까지 없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강한 수위의 발언으로 도발해서 대중의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하면서 이제 뭐랄까 소위 우리 편 추종자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수위로 도발적 발언을 하면서 정치 토론을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진중권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20년이 흐른 뒤에 이제 서구 사회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 강한 어떤 청량감을 느껴주는 그런 도발적 발언 이런 걸 해서 추종자들을 끌어오는 사람들 그러면서 장사하듯이 활동하는 사람들을 프로보커터라고 이제 규정이 돼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일종의 좀 생계형 직업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중권의 등장이 지금 현재 그 20년 후에 바로 이 프로보커터의 전형이다. 사이다 평론가로 우리가 알았지만 사실은 어그로꾼이다. 요렇게 분석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김내훈 평론가의 분석인데요. 자, 그러면 20년 전만 해도 진중권이 프로보커터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논리적인 사람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진중권의 논리가 굉장히 헐겁고 팩트가 막 이것저것 다 틀려. 그런데도 계속 주목을 받는단 말이죠. 그 차이가 과연 뭘까? 그거는 시대가 변한 게 있었어요. 뭔 소리냐? 논리적 평론가가 아니고 그냥 단순 어그로꾼들이 계속 주목받는 이유. 변화된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과 20년 후에 지금이 우리 사회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김내훈 평론가가 이 프로보커터가 활약하게 되는 사회 분위기를 사회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논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잠깐 보세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사회를 분석할 때 이런 걸 얘기한 그 용어가 있어요. 바로 인터레그넘이라는 어떤 정의인데 지금이 바로 인터레그넘의 시대라는 거예요. 뭐냐면 낡은 것이 소멸하지만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 네. 이것을 인터레그넘이라고 이제 그 막스주의 철학자죠.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용어를 설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막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낡은 체제가 무너지고, 그죠? 새로운 어떤 대안이 빨리 나타나면 좋은데, 그런 게 잘 안 보여. 그러면 대중은 굉장히 불안해하죠. 대안이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인터레그넘 시대에는 어떤 이제 대중의 심리가 퍼지냐?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려고 어떤 대상을 경멸하는 어떤 심리 같은 게 막 퍼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왜 철학자 스피노자가 과거에 이제 정서의 기원과 본성에 관한 논의 뭐 이런 이제 글을 쓴 게 있는데 여기서 이 경멸이란 단어는 경멸이란 감정은 어떤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방어 기제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한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멸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데, 그죠? 경멸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데 사실은 내가 우울해지지 않기 위한 어떤 감정의 방어 기제로서 이 경멸이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스피노자가 분석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이주노동자나 성소수자나 뭐 이런 사람들 막 경멸하면서 그죠?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경제가 불황이거나 하여튼 사회적 격변기나 이런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걸 바로 이제 인터레그넘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요런 때에 꼭 누군가가 등장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저 사람은 우리 진영 사람이 아니야. 막 이렇게 선동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은 막 열광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가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 이제 선동하는 어그로꾼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텔레비전 어떤 토론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화려한 말빨로 대중을 막, 그죠? 휘어잡습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그 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유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속한 두뇌들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fast thinker. 신속한 두뇌들이라고. TV 방송 같은 데 출연해가지고 시사 방송에서 텔레비전에 토론하는 이 사람들, 패스트푸드의 시사 교양판 같은 어떤 그런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대중을 사로잡는다. 이러면서, 그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어그로꾼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대중을 사로잡는 어그로의 말들이 뭔지 너무나 잘하는 거죠. 신중권이 딱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회에서 이런 그 어그로꾼들이 주목받느냐, 요겁니다. 이런 그 인터레그넘의 시대도 필요한데, 두 번째가 바로 주목경제 시대입니다. 주목경제 시대라는 말은 미국 작가 골드헤이버의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말인데요. 뭐냐면 정보의 어떤 희소성, 요런 가치 같은 게 사라진 시대에 주목경제 시대가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대중들이 너무 봐야 될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 대중들은 갈수록 이 정보가, 그죠? 넘쳐나니까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보가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점점 대중들은 어떤 정보에 이끌리냐? 그냥 눈에 띄는 정보. 그러니까 왜 유튜브 같은 데 이런 거 많잖아요. 왜 썸네일 같은 거 자극적인 막 제목 같은 거 다 읽고 막 이런 사람들 막상 들어가 보면 논리도 헐겁고 온갖 막 이상한 막 소리나 지르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대중들은 여기에 먼저 일단 이런 정보들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워낙 많으니까 콘텐츠가. 예. 그래서 이런 주목경제 시대에는 어그로 끄는 경쟁들이 시작돼요. 그래서 자극적인 어떤 콘텐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갈수록 비전문가가 대중의 대안적 담론으로서 인터넷의 어떤 비공식적 공간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고 분석이 되는데, 이런 현상이 꼭 부작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전문가만, 야, 니들만 떠들어? 비전문가인 우리도 니들 못지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굉장히 훌륭한 비전문가들이 대중적 주목을 받는 어떤 좋은 현상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과 같은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어떤 그 저항적이고 다원적인 어떤 아래로부터의 담론이 어떤 대중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담론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단순한 반지성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작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낙검수 같이, 그죠? 굉장히 좋은 콘텐츠, 우리 대중의 선순환, 그죠? 정보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주목받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우익 진영에서, 그죠? 신의 한 수 같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또 영향력을 키워 나가잖아요. 우리 그 진보 진영에선 다행히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서 그런 콘텐츠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파 진영에서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어그로 막 끄는 사람들이, 그죠? 그 누구야, 그 김세희 기자랑 몇몇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 방송 있잖아요. 이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방송이 슈퍼챗 세계 1등이래잖아. 유튜브에서. 진짜 김용호 기자랑 김세희랑 또 누구 한 명, 그죠? 강용석 이런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보의 질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냥 막 매장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주목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런 주목경제 시대에 이 대중은 이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주목받는 정보에 그냥 휩쓸려가는 현상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주목경제 시대에 이 프로보커터들이 활약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어요. 김내훈 연구가가.
자, 이렇게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사회 격변기, 인터레그넘 시대와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은 주목경제 시대에 이런 프로보커터들이 활약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영미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프로보커터들이 막 사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곧 우리의 미래가 되고 있고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봅시다. 미국 우파 청년 중에 굉장히 대한 스피커로 주목받았던 맨 샤피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브라이트바트라는 어떤 그 이제 대중매체 편집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LGBT 성소수자들 문제 관련해서 TV 토론에 이제 출연했는데, 여기서 트랜스젠더 패널에게 팩트는 당신의 기분과 무관해요,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띠게 된 사람이 있네요. 아니, 이게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올바르죠. 그런데 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문제를 그냥 무슨 기분 탓의 문제로 돌리면서, 그죠? 팩트는 당신의 기분과 무관해요. 말은 되게 화끈하게 잘 들리는데, 그죠? 속 시원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일부 기독교, 그죠? 보수주의자들에겐. 근데 정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고, 팩트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말인 거죠. 근데 요런 말 하나로 스타가 돼버렸어요, 맨 샤피로라는 친구가. 그러면서 이 친구가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막 올리면서 막 굉장히 도발적인 말들을 막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destroy, 뭘 파괴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쓰고, smack down, 이런 표현들, 때려 부수다, 이런 단어들, 이런 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면 막 팩트로 발라버려, 이런 제목 같은 거 나올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인데, 아무튼 상대 진영을 어떤 토론과 경쟁 상대가 아니라 아주 없애버려야 될, destroy, 완전 없애버려야 될 그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막 추종자들을 모아왔단 말이죠. 진중권이 딱 그러잖아요. 쓰는 용어들이 늘 상대 토론자를 배려하지 않고 막, 그죠? 진영주의자로 몰면서 막 없애버려야 될 사람들처럼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이 청년 우파 맨 샤피로가 딱 그런 식으로 해서 유명세를 얻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아노플로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또 유명한 어그로꾼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 프로보커터의 전형이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이 사람도 성소수자 굉장히 공격하는 어떤 이제 우파 이제 평론가인데, 이 사람도 인터넷 언론 브라이트바트 여기에 이제 편집자였는데, 게이머게이트 논쟁 같은 거를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유명세를 얻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게임에 여성 캐릭터 같은 거를 너무 이렇게 성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는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이제 논쟁이 막 벌어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여성 비하적인 얘기들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일거에 스타가 됐다고 하네요. 여성 비하를 함부로 아무도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막 대놓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했나 봐. dangerous faggot, 나는 위험한 성도착증 환자, 이런 식으로 불려지기를 스스로 원하고 막 그랬다고 하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가 너무 헛소리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 눈살 찌푸려지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인테그레넘 시대나 주목경제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목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이콥 울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1997년생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활동한 극우 운동가라고 하네요. 이 사람은 심지어 막 그 거짓 미투 같은 것들 막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세를 탔다고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미국 사회가 이런 이 도발 어그로꾼들 때문에 굉장히 그 여론 시장이 혼탁한가 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막 벌어지니까 이제 민주당 이제
진영에서도 가만히 있기가 좀 어려워지게 된 거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이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워낙 우파 그죠? 누리꾼들이 이상한 얘기하면서 심지어 영향력도 확대해 가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아주 막 가만히 있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 도발 어그로꾼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민주당 이제 지지층에서도 약간 막말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특히 조 바이든 지금 그 유력한 대선 후보잖아요. 이 사람이 상원 의원 시절에 약간 좀 그 성폭력 의혹 사건 같은 것들이 터지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 바이든 지지자들이 이 사태를 좀 진화하려고 모르겠어요. 이 바이든에게 좀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니까 그래도 설사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더라도 공화당 니네보단 나아 이런 정도요. 그냥 차악론 같은 걸로 대응하고 하면서 대중들에게 좀 별로 신뢰감 못 받고 뭐 이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지지. 이거. 그래서 이 극우 진영의 이제 좀 강도 높은 도발 때문에 민주당 진영도 뭔가 대응은 해야 되는데 제대로 대응을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미국 민주당이 우리 민주당이랑 좀 달라요. 뭔 소리냐면 지금 지금의 이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그래도 합리적 진보주의자들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대안 제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촛불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사회개혁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의 인기랑은 다릅니다. 미국 민주당은 진짜 대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잖아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대안 정당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시민운동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대중의 막 공감을 받는 막 그런 광범위한 시민운동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차별화된 어떤 의제를 공화당에 견줘서 그런 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공화당도 인기가 없는데 민주당도 인기가 같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민주당에서 이 우파에 대항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막말 어그로꾼이 막 넘쳐나고 있는데 트럼프 진영에서 민주당도 막 그 어떤 합리적인 의제를 잘 펼쳐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진영 논리 같은 거 민주당에서 펴다가 그래도 공화당보다는 우리가 낫지 뭐 이런 정도 펴다가 이 막말 어그로꾼의 어떤 이제 그 휘둘리는 대중들을 잘 이제 그 수렴하지 못하고 결국 트럼프 같은 이상한 인간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성 언론도 사실은 이걸 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이 어그로꾼들의 활약을 미처 잘 캐치를 못한 거예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될 줄 몰랐잖아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는데, 그죠? 그냥 이 미국의 언론들도 이런 막말 어그로꾼들 그냥 무시해 주는 게 최선이야. 트럼프 같은 사람들 언론에서 상대를 안 해주면 돼. 이러면 알아서 소멸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김내훈 연구가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옵시다. 김내훈 연구가의 이제 결론은 그래요. 이 막말 어그로꾼들을 계속 내버려 두면 이 보수 우익들은 계속 성장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전제 조건으로 뭐가 있냐? 민주당이 헛발질을 만약에 계속 하고 정말 대한정당을 그죠 자유한국 그 미래통합당의 어떤 대안으로서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계속 헛발질하고 계속 막 정치인들 막 계속 막 이상한 스캔들 터져 나오고 그죠? 대중들로부터 쟤네 다 똑같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듣는다면 이렇게 막말 어그로꾼들에게 이미 대중들은 마음이 이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논리적인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서로 그냥 누가 막말 어그로를 잘 끄냐 이런 경쟁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그 민경욱이나 차명진, 강용석 뭐 이런 사람들 계속 막말해가지고 언론에 노출이 되는데 왜 정치인들에게 가장 안 좋은 거는 비난받는 거보다는 잊혀지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막말이라도 해서 대중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민경욱, 강용석, 차명진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프로보코터처럼 계속 어그로 끄는 얘기들을 하고 대중들의 어떤 눈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 막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원래는 진보 진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막말 어그로 꾼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 진중권 같은 사람이 우익 진영의 어떤 사이다 같은 말 해주면서 똑같이 이 프로보코터 같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야, 이거 그냥 관심을 안 가져주면 알아서 꺼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지 않은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무관심만이 약이다 꼭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 김내훈 평론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이 막말 어그로꾼들을 논리적으로 격파시켜줘서 그 권위를 허물어뜨려줘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민주당이 절대 도덕적 헤게모니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주의 논리 같은 걸로 그래도 쟤네보단 우리가 낫지. 이런 식으로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덜 더러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 일으킨 정치들 단칼에 잘라버리고 도덕적 헤게모니를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실력적인 정치적 대안으로서 계속 대중에게 각인시켜줘야 돼요. 다행히 이건 잘하고 있죠. 특히 이 코로나 이 불안한 시대에 민주당이 얼마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방역 철저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실력과 도덕적 헤게모니를 절대 민주당이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막말 어그로꾼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논리적으로 누군가는 격파시켜줘야 돼요. 그들이 권위를 갖지 못하도록 사회적 권위를 갖지 못하도록 허물어뜨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이미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허재영 기자가 아무리 무시해도 여러분 다른 언론들이 다 갖다 써. 허재영 기자 한 명이 무시하더라도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들이 한 2만 명, 3만 명쯤 되죠. 나머지 2만 9천 명이 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진중권 얘기를 우리가 무시할래? 무시가 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저 같은 이제 그죠? 언론 전문가나 누가 됐든 계속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의 사회적 권위를 허물어뜨려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어그로꾼들이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수사법이 대단해요. 허재영 기자도 말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근데 제가 뭐랄까 논리적인 말은 잘하지만 어떤 단어를 되게 상징적인 비유를 써가면서 진짜 통쾌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는 진짜 진중권은 넘사벽이란 말입니다. 놀라워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이 대중들의 마음을 이미 사로잡고 있어요. 이 어그로꾼들이. 굉장히 놀라운 수사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논리적으로 격파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처럼 된다라는 게 이제 김내훈 연구가의 분석입니다. 자, 다행히도 지금 이 열린민주당의 김성여 대변인 같은 분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자료 원문을 들고 와가지고 방송에서 진중권과 막 싸우고 있죠. 진중권이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페북에 또 막 어버버버 하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김성여 대변인이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겁니다. 이런 건 진짜 전문가가 차분한 언어로서 진중권을 격파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허재현 기자도 그죠? 열심히 하고 있죠. 이 진중권은 사실상 이제 그 생계형 어그로꾼 평론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 무리수를 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모르겠어요. 이분이 유튜브만 안 해서 그렇지 막말 일삼아서 구독자 빠는 막말 유튜버랑 솔직히 뭐가 다른가 싶어요. 이분이 유튜브만 안 했을 뿐이지 이 사람 페북글 들어가 보면 여러분 거의 모르겠어요. 거의 정치 포르노에 가까워요. 글들이 수준이. 너무나 막말들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보면 큰일 날 정도로 이 사람 페북이 굉장히 위험해요. 온갖 막 증오와 혐오 막 이런 것들 다 담겨 있고 사람들 조롱하고 경멸하고 뭔가 이 토론 대상을 싸워야 될 적으로 생각하지
어떤 토론 대상으로 보질 않아요. 이 사람은 무슨 링 위에서 싸우는 어떤 검투사 같아. 예, 거의 정치 포르노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 페북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더 이상 진중권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논리도 엉망진창이고 막말 어그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같이 그리고 김성애 대변인 같이 논리적인 사람들이 진중권을 계속 허물어뜨려줘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공중파 같은 데서 진중권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예. 자, 요런 분석을 이제 했어요. 김내훈 연구가가 처음으로 사회학적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잘한 거죠.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는 어떤 시대다? 두 가지의 로 분석할 수 있는 시대다. 인터레그넘. 낡은 것이 소멸하지만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못해서 대중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시대. 그런 때는 누군가를 경멸해 가면서, 그죠? 내 편을 찾아가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시대. 그죠? 그런 시대랑 동시에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주목 경제 시대에는 어그로꾼들이 주목받게 되는 시대. 이런 사회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20년 전과 달리 지금의 한국 사회 그리고 이미 미국 사회가 그렇게 오염되었듯이 이렇게 어그로꾼들이 활약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래서 이런 어그로꾼들, 이 프로보커터들을 지식인들이 제대로 격파시켜주지 않으면 대중들은 이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 장사해 나갈 거다. 그래서 정말 엉뚱하게도 대한 어떤을 보여주는 정치 세력이 강력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처럼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퍽 하고 나타날 수 있다. 한국도 유의해야 된다. 이게 김내훈 연구가의 황해 문화에 실린 주목경제시대의 프로보커터라는 분석글입니다. 제가 이 소란 저널리즘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저널리즘의 망가짐 이런 것까지 덧붙여서 이 소란 저널리즘 현상까지 이 프로보커터 이 분석과 연계해서 저널리즘적인 어떤 문제까지 결합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엉망진창이다 라는 말까지 제가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진중권은 그냥 이렇게 소비돼서는 안 돼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어그로꾼들은 격파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책을 넘기고 있는데 이 황해문화 이 책을 제가 직접 구입해가지고 여러분 이 김내훈 연구가의 글을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주목받는 것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보커터들 진중권뿐만이 아니고도 이런 사람들 계속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아마 반복할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올바름 이런 거 다 폐기해버리고 강력한 화법, 공격적인 어떤 화법 이런 것들을 껍데기들을 차용해가지고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서 막 추태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프로보커터들이 앞으로 굉장히 힘을 발휘하게 되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어요. 이건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이 사람들과 허지영 기자는 논쟁하고 이들의 잘못된 팩트들을 발굴해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진중권 팩트 검증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중권 같이 프로보커터들을 그죠? 사회적 영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 언론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론들도. 예전에 그 유승옥 저널리즘이라고 인터넷에서 막 떠들던 말이 있었어요. 뭐 말만 하면 갑자기 모델 유승옥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어그로 끌면서 기사 쓴 어떤 그런 현상 같은 게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응? 모델 겸 배우 유승옥은 우주 탐사선이 멀리 날아가 명왕성 근처까지 닿았다는 기사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뭐 뜬금없이 그러면서 유승옥 사진이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승옥 저널리즘이란 말이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황당하죠. 지금은 이게 소란 저널리즘. 저는 요렇게 명명을 합니다. 누군가가 소란을 일으키면 그거를 막 중계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팔아먹고 이런 유승옥 저널리즘이 소란 저널리즘으로 진화했고 그런 유승옥의 역할을 지금 진중권이 하고 있다. 뭔 말만 하면 진중권이 뭐라고
페북에 썼을까? 다 궁금해하는 시대가 됐어. 큰일 났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열심히 방송 운영 중입니다. 요즘 조금 구독자 수가 좀 정체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허재현 TV 계속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진중권의 실체에 대해서 널리 여기저기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